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1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립니다. 차츰 드러나는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난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요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주중에 머스크와 정면 충돌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K 패밀리 현충일 연휴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3 고등학교 편 시작되었고요. 금요일에는 트렌드 코드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키움 영웅전 채널에선 금요일에 포머 HTS 로그인 2 제6화 나만의 관심 종목 만들기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오후 5시에 스튜디오 키움에서 제10화 몰랐으면 진짜 손해 150만원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초반에 전해드린 뉴욕 증시 주간 전망에서 AI를 활용한 주간 이미지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그록3 베타로 그린 이미지입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리스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관련된 프롬프트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록3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표정에서 모든 것을 표현을 해주었고요. 제미나이는 관세 전쟁에 더불어서 경제지표가 하락할 경우 전반적으로 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제미나이는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코파일럿도 동일한 프롬프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산업별 관세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가운데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을 경우에 지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챗GPT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통해 산업별 관세 전략으로의 전환, 우회 가능성, 그리고 경기 지표가 부진할 경우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좀 우울하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주요 지수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17% 주간 기준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2.18%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1.5%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강세 흐름 보였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모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중소유 지수 러셀 2000도 3% 넘는 급등세에 연간 기준으로 4%대로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 100 1.9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88% 상승하면서 모두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였죠. 주간 썸네일로 일자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6월 1주차 주간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50% 관세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머스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 중에 하나죠. 트럼프에 집중하면서 경제지표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머스크와 트럼프의 정면 충돌로 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죠. 자, 일단 월요일 시장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5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와 전치를 하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화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하락하던 지수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1위 다툼, 시가총액 1위 다툼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요일도 장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경제지표에서 공장 수준은 전월 대비 3.7% 감소해서 좀 부진했지만 4월 졸트 보고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을 시장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수요일에는 다우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S&P 500은 상승, 러셀 2000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5월 ADP 민간 고용 보고가 37,000건으로 2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다우의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압박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자,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 PMI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후 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정면 충돌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는데요. 3대 지수가 4일 만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3주째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 전반적으로 관세 영향과 도지의 영향으로 고용지표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숫자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게 나타나면서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이러한 가운데 미중 간의 정상 통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미중 통화로 인해서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었는데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면 충돌로 모두 가려졌었죠. 자,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더불어서 미중 간 긴장 완화가 실제로 확인이 되면서 주요 지수가 1%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목요일에 14% 넘게 급락했지만 3.6%대 반등 흐름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나쁜 흐름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증시와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고용지표 호조와 무역긴장 완화의 2주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모두 연간으로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하지만 다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고점에 거의 접근을 했죠. 주요 지수 모두.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반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요. 특히 6월 2주차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제한되는 가운데, 왜냐하면 6월 3주차가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제한된 가운데 이후 흐름, 경제지표, 그리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머스크 리스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주 초반부터 계속 도지 그리고 감세 법안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기 시작하다가 결국 목요일에 충돌했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상호 비판이 비난이 이어지면서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금요일에 머스크는 조금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였지만 트럼프는 뒤끝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이루어진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와의 관계는 이제 끝났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지원할 경우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변동성에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8개가 상승했고요. 6개는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대 급등했고요. IT도 3% 급등 마감했습니다. 에너지도 2%대 강세 흐름 보인 가운데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가 1% 넘게 하락했고요. 경기 소비재 0.64% 하락세로 소비 관련해서는 섹터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8개가 역시 섹터가 상승 중에 있고요. 산업재가 가장 큰 상승률 9.7%, 경기 소비재 6.81%로 가장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지난주 주요 이벤트와 실적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표와 함께 37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공개 있었고요. 건설 지출, 공장 수주, 무역 수지 등이 확인이 되었죠.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하드 데이터에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시장은 좀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소비재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사이버 보안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S&P 500 기준으로 8개 기업이 발표했는데요. 필수 소비재 4개, IT 3개, 경기 소비재 1개가 포함되어 있었죠. 달러 제너럴이 17%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퓨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도 4%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달러트리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세를 보였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4.7% 상승, 그리고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룰루레몬 애슬레티카가 16%대, 브라운 버먼이 15%대 급락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0.6%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시가총액 차이는 대략 400억 달러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3조 달러대 시가총액 회복했고요.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한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1조 7,540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가 1조 5,990억 달러로 상위 7개 기업의 랭크가 되었고요. 8위에는 브로드컴, 9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TSMC 이렇게 3개 기업이 1조 달러대 이상 시가총액 유지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11위 9,506억 달러, 월마트, JP모건 체이스, 비자가 7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수가 좋다 보니까 흐름이 이 개별 종목에서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빅7 중에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더불어서 주요 섹터의 상승 흐름 속에 눈에 띄는 종목은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2%대 하락, 워런 버핏 프리미엄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 현황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업황 개선 및 실적 기대감에 온세미컨덕터가 주간 기준으로 19%대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29% 급등한 모습이고요.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달러 제너럴이 17%가량 상승했고요. AI 모멘텀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5% 가까이 크게 상승 마감을 했죠. 반면에 주간 기준으로 S&P 500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가 16%대, 그리고 브라운 버먼이 15%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정면 충돌 속에 테슬라는 14%대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부분별 ETF도 살펴보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가 8%대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큰 영향이 되겠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 8%대 역시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 12%대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강연회 때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금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셨었는데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금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은이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키움자사 매매 동향도 살펴보죠. 전주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테슬라 반도체 3배 레버리지가 1,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테슬라 2배 레버리지 TSLL 30% 가까이 하락했죠. 반면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속에 18% 넘는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44% 크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 무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